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시간 또 한 주 마무리해보죠. 두 분과 함께합니다.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보내셨는지 먼저 김대희 총장께 여쭙겠습니다. 네네, 어제 7월 27일 그 한국전쟁 정전협정이죠. 보통 우리가 휴전이라고 하거든요. 7월 27일 이 휴전협정 70주년을 맞이해서 여수시청에서 100명의 청소년과 지도자들이 파주 인진가까지 6박 7일 동안 562km를 자전거로 종주하는 평화와 통일을 희망하는 청소년 통일자전거 국도순례를 출발했는데요. 저도 오늘 방송이 끝나면 바로 달려가야 됩니다. 지금쯤 아마 진안으로 가기 위해서 구례에서 진안 가는 과정에 열심히 좀 적고 있을 겁니다. 아니 그 날씨가 이렇게 무더운데 괜찮겠습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낫죠. 대신 이제 저희도 안전 문제가 걱정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의료 차량이라든가 중간중간 휴식을 충분히 넣으면서 어떻든 뭐 여수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생 청소년들도 7명이 참여를 하는데요. 어떻든 대단하더라고. 이 청소년들이 이 한여름에 하루에 90에서 100km씩 달리면서 통일과 평화를 희망하면서 파주 인근을 달리는 모습. 대신 이제 우리가 태풍이 오거나요. 지나친 기상이 안 좋을 경우는 중간에 저희가 점프를 할 겁니다. 45인승 버스가 따라다니거든요. 화물차하고. 그래서 정위험한 구간, 위험한 기상 상황에서는 점프를 지켜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뭐 의미가 물론 있겠습니다만 뭐든 끝나고 나면은 허벅지 진짜 튼튼해질 것 같아요. 다리가 진짜 튼튼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정전협정을 뭐 평화나 휴전 뭐 이런 개념으로 할 경우는 반국가 단체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해서 대통령부터 어쨌든 우리 청소년들은 반국가 단체가 아니다. 어쨌든 한반도에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희망하는 거고요. 또 이번 행사를 위해서 우리 하나솔루션 그리고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후원을 좀 해주셨거든요. 전체 경비의 한 3분의 1 정도 해주셨는데 아마 이분들 도움이 없었다면 이 행사 진행을 못했던 거죠. 네.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석 총장께서는 또 어떤 한 주 보내셨습니까? 네, 그 지난 수요일 날 그 여순 11구 진상규명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2주년 관련된 평가회가 순천시에서 그 순천대학교 1층 8호홀에서 열렸고요. 관련해서 유족회 분들하고 시민단체 분들하고 이제 많이 오셔서 특별법 뭐 물론 이제 어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네. 특별법의 2주년을 맞이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뭔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너무 그 굉장히 중요한 정신보다는 그 다른 게 부수적인 일에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조사 기간이랄지 조사를 올렸는데 조사 올린 것이 대략 보니까 1036건 정도 되는데 이 중에 한 240건 정도밖에 의결되지 않는 등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지금 현재 투쟁의 시기가 아니냐 그래서 뭐 유족회 그리고 시민단체별 지역별로 쫙 나름대로 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문제를 통 크게 하나로 만들기 위한 이 총체적 난국을 좀 하나로 만들기 위한 좀 연대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토론이 좀 진지하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하나 맡기도 했었고 또 수요일 날은 후쿠시마 폐수 해양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시민 모임들이 또 수요일 날 촛불 집회를 좀 진행을 했고요. 광양에서도 시민 행동이 만들어졌다. 얼마나 그러니까 어쨌든 여수 순천 광양은 모두가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서부권도 만들어진 거. 서부권도 만들어졌고 또 어민들의 좀 뭐랄까 이제 이야기도 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제 그 김대희 총장님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분들 그 국태순례단이 그 순천에 왔어요. 기적의 도서관 앞에 왔는데 제가 정심을 거기서 먹었죠.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가서 응원한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시려고 지금까지 금일봉도 전달하고 아니 또 그거 있었어요. 최연소 참가자가 초등학교 4학년. 와 대단하다. 그리고 그 뒤에서 이렇게 커피나 음료나 그 밥차를 운영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광양 YMC 김정은 총장님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수고하신다. 그래서 정전협정이 70년이잖아요. 이걸 위해서 이제 향후에 한국 YMC에서 걷기도 하거든요. 백두산까지 걷기. 물론 이제 육상으로는 못 걸으니까 앱으로 걷기 할 텐데 그때도 많은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 소개해드리죠. 두 가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앞서 김석 총장께서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제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이견 별로 없이 통과가 됐습니다. 진화위나 여순사건위원회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확인한 경우에
별도의 사실 조사 없이 희생자로 직권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가장 큰 내용이고요.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 2년 만에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또 어떤 과제가 있을지도 짚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수에서는 생숙,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된 논란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여수 갑 주철현 의원과 정기명 시장, 김영규 여수시 의장 합의했다는 합의문이 나오면서인데 이 합의문에서 제안된 토론회는 한 차례 무산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야기가 또 진행이 될지 또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실지도 궁금합니다. 이 문제도 이어서 이야기 나누죠. 자, 먼저 여순사건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총평 주실지 먼저 김대희 총장께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든 뭐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되고 나서 진상규명하고 또 희생자 유족 신고를 받고 있었는데요. 어떻든 이게 한 6,700건 정도 신고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좀 적게 들어온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애초에 우리가 이 법이 통과될 때 기간 연장이 꼭 필요한 내용이다 하고 서로 의견을 모았잖아요. 역시나다 이 기간 연장이 물론 약간 늦었지만 어떻든 뭐 계속 기간이 이루어졌던 것은 연장됐던 게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년을 맞이해서 아까 김석 총장님이 말씀하신 것 어떻든 뭐 다양한 문제점이 있어서 어떻든 이런 문제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저희가 약간 우려했던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여순 사건에 대해서 여전히 좀 부정적인 입장이 있어서 우려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큰 문제 없이 아마 가는 이유가 전남 도민들 특히 전남 동부권 지역의 모든 시민들이 원했고 바랬던 내용이라서 현재 뭐 정부는 그런 대로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가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좀 개선돼야 될 사항이 워낙 많은데 과연 정부가 이제 이것마저도 계속 묵인하고 갈 것인지 하는 문제가 여전히 물음표가 있어서 그나마 뭐 현재 기간 연장만큼은 좀 잘했다. 계속 이것은 됐나요? 이 개정안이 이제 시행령이 가는 거죠. 그렇죠. 한 번 연장이 법은 됐죠. 그죠. 네. 개정이 되는 거고. 올해 접수 받고 있는 것이 한 번 연장이 된 것이죠. 안 그랬으면 벌써 그렇죠. 지난번에 연장을 좀 한 것인데, 그러니까 네. 이 개정안 안에서의 여기는 조사 기간 연장이 그렇죠.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래 되면서 오해하실까봐 결국 지역사회에서 요구했던 좀 다양한 내용들도 윤석열 정부가 좀 지나치게 반대 의견을 처음부터 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총평 이어 듣겠습니다. 저는 그 김대희 총장님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가 좀 유연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대단히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1년 전에 그 특별법 만들어지고 나서 국회에서 포럼을 한 차례 열었었고 여수순천 광양에 익히 국회의원들 다 참여한 가운데서 개정안을 함께 내놓겠다고 했는데 약간의 입장이 좀 달라진 것도 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 법률을 통해서 개정안에서 직권조사, 그러니까 진화위에서 희생자로 표현된 부분이랄지 이 직권조사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것을 실행하는 주체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은 실무위원회 또는 뭐 위원회 내에 상주하는 상임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 계속적으로 산발적으로 위원회가 열려야 되는데 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요. 지금 위원회가 위원장이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국정 때문에 잘 열리지도 않고 이미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36건을 물론 중복된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24건 정도밖에 의결하지 않아 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또 하나 뭐냐면 진상 보고서 기획단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진상 보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법률 자체가 진상 규명 및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럼 진상 규명을 해야 되는 이 보고서가 나와야 이후에 명예 회복이랄지 배보상 문제가 결정되기 때문에 진상 규명을 해야 되는데 시점으로 따져놓고 본다고 하면 2022년 1월달에 시행을 해가지고 조사 기관이 2년 동안 진행되니까 그러면 2024년 10월 6일 날 끝나요. 그럼 진상 보고서 작성 기간이 한 6개월 기간이니까 2025년 4월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뭐냐면 진상보고서 기획단이 이미 구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진상보고서 기획단 안에는 유족을 비롯해서 전문가들 비롯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치열한 논의 끝에 진상보고서라고 하는 굉장히 고귀한 그 뭐랄까 결과물을 내놔야 되는데 그런 구성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굉장히 심각한 현재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유연하게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해가지고 여순사건 개정안은 굉장히 감사할 일이고 또 굉장히 만장일치 통과된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여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에 대한 보고서를 어떻게 잘 작성할 거냐, 그다음에
조사가 조사 건수가 미진한 문제는 미진한 문제대로 기간이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유족들에서 참여를 늘려낼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추동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연대체, 투쟁체 이런 것들이 좀 현재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진상규명 보고서 관련 내용은 법 개정 내용입니까? 아니면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금 부분입니까? 가능합니다. 지금 가능하기 때문에 법 개정과는 전혀 무관하고 그러니까 위원회 차원에서 위원회에서 이거 위원회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했고 소위원회를 소위원장을 다행히 여수 주철이 박사가 소위원장을 맡았는데 이런 진상조사 기획단 문제랄지 위원회 내에서의 이러저런 활동들이 좀 미진한 가운데 지금 현재 지금 사퇴를 해버린 상태란 말입니다. 문제는 위원회가 공무원들이 올린 안건을 심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거의 순서가 지금 잘못되어 갖고 있고 이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진상보고서를 작성해야 될 기획단 구성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이 법률이 제대로 가게 하기 위한 목적 자체를 방향 자체를 현재 잃고 있는 것이고 이 정부가 바뀌고 나서 얼마나 좀 깝깝합니까? 내년 정도 되면 이 위원들의 위원 임기가 또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면 알잖아요. 진화위 위원장 우리가 지난번에 그 임명해놓고 굉장히 역사적 왜곡 관련된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순 이 위원회의 위원들을 바뀌게 되면 저는 아마 이 정부가 또 보수적인 사람들을 계속 채워낼 거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기다. 위기감으로 이걸 들여다봐야 되고 위령사업이나 위령비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진상규명에 모두가 좀 앞장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뭐 전남 시민사회단체 연대가 됐든지 간에 아니면 좀 여수 YMCA가 뭐 순초 YMCA가 좀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좀 총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연대체 구성에 대한 일들을 좀 앞장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김대희 총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현재 지금 신고 기간은 1년인데 이것은 너무 짧다. 이제 애초에 우리가 작년에도 이렇게 우려를 나타냈고 신고가 마무리되면 보통 이제 우리가 진상조사 보고서를 바탕이 되는 조사 활동들을 겸행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간이 2년 안에, 3년 안에 이루어지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럼 신고는 계속 이제 기간을 삭제해 버린 거고요. 법에서 이제 삭제시킬 거고, 저는 이 진상보고서와 진상조사활동과 보고서 작성 기간도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안에, 그러니까 시행령 안에 좀 규정들을 넓게 좀 봐야 되는 측면. 그래서 사실상 이런 법령들은 1년 단위로 계속 개정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작이라서 그래서 뭐 결국은 긴 시간에 걸쳐서 뭐 해서 5년, 6년 동안 가면서 뭐 개정안이 한 뭐 6회, 7회, 10회까지도 제주 4.3항쟁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20년 동안 넘어왔던 흐름이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문제는 타임테이블을 그려놓으면 네네. 지금 김대희 총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유연하게 갈 수가 없는 게 내년 또 위원들의 위원 임기가 끝나버리고 그러면 진상조사 기획단 보고서 기획단을 만들어지지 않은 가운데도 또 허송세를 보낼 거고 이미 그리고 1036건에 대해서 240건에 대해서 희생자를 지정해 놓은 게 있고 진화위에서 지정해 놓은 희생자 부분이 있기 때문에 희생자 신고 접수 기간을 늘리되 진상조사 뭐 관련돼서 희생자고 이미 지정된 부분에 대한 진상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한 진상에 대한 보고서를 미루면 안 되는 거고 이 법률 개정안에서 조사 기간을 늘리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것이 이번에 개정안에서도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유연하게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총체적인 어떤 토론회가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빨리 선택해서 그렇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는 거죠. 미룰 게 아니라 법률 개정은 향후에도 미루면 되는데 지금 현재 당장 중요한 것은 희생자 조사 건수를 늘리는 문제 지금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할 기획단을 빨리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6개월 안에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6개월 안에 작성 안 됩니다. 절대로. 적어도 1년 전에라도 조사 기획단을 만들고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딱 봤는데 보수와 관련된 사람들이 이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빼내야죠. 그 사람들을. 진상보고서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일들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게 하라고 하는 투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어차피 실무위원회뿐만 아니라 중앙위원회에서 위원들 변경이 상당히 좀 우려되는 사항이 있죠. 그동안에 시민사회라든가 유족회 내에서 좀 지지를 받고 같이 고민과 아픔을 같이 했던 전문가들이 대거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가지고 그동안 유족에게 너무 많이 맡겨놨어요. 유족의 문제다. 때로는 시민단체가 참여하면 유족들은 시민단체 좀 어쩔 때는 반기기도 하면서 어쩔 때는 조금 이렇게 내외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유족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이 진상규명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내기 위한 총괄적인 총체적인 연대체 기구 안에서 좀 합의하는 논의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서로가 급한 마음을 좀 가져야 된다. 24년 5월이면 이미 끝나버릴 텐데 그때 이제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떡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급한 제 마음이 좀 급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총괄적으로 이 문제를 함께 이 진상보고 기획단이라도 구성하게끔 만드는 것들을 위한 어떤 단 한 건에 관련해서라도 좀 총체적인 연대를 통한 이 좀 기구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안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첫 번째 주제는 정리하는 것으로 흥분해서 미안합니다. 예. 예. 저희 때문에 화나신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네. 톤을 조금 낮춰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때문에 화나신 줄 알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막 화가 많은 사람은 아닌데 가끔 이렇게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여수 지역의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된 이야기 아무래도 이제 김대희 총장께 좀 들을 이야기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합의서가 이제 인터넷에 이제 공개가 됐었어요. 이 생숙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10월까지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하는 10월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인데 정치 주체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문제를 좀 빨리 풀어보자라는 제안이 나온 모양입니다. 여기에는 김혜재 의원의 또 사인이 안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서 또 정치권의 공방이 또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 내용은 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의회 안에서 결정이 못 났으니까 향후에 또 임시회를 열어가지고 처리하자. 이미 이것 가지고도 찬반 논란이 좀 많은 와중에 정치권의 이러한 합의서를 가지고 있는 논란들도 상당히 좀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김대희 총장님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여수 쪽에 있는 뭐 갑을 국회의원 두 분이 합의된 건 아니지만요. 어떻든 뭐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보려고 했던 내용은 뜻은 좀 저는 좀 가상하고 의욕적이었다 보거든요. 하지만 이를 추진하는 방법이나 절차 과정은 좀 엉성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뭐 성과도 얻지 못하고 서로 간에 뭐 자중질환만 일어나고 좀 없어진 행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네. 물론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뭐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과 비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 이 문제가 왜 꼬여 있는지, 그리고 왜 시민사회가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좀 생숙시설에 있는 주민들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치권 내에서는 현재 관련된 그 건축법이라든가 주차장법이라든가 생숙이나 오피스텔 관련 법적 조건은 무엇인지, 또 조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뭔지, 이러한 정보를 좀 공개해 놓고 이런 과정 속에서 각각의 주장들을 어떻게 반영할지, 이것이 사실상 공개와 비공개의 영역이 있는 거거든요. 한번 뭐 공개적 토론회 2-3시간 동안에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풀어질 문제는 절대 아니고요. 그런 문제라면 뭐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풀어지겠죠.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여러 개 나오는데, 그렇다 보면 이제 이게 시의회가 주동적으로 해야 될 거, 시가 주동적으로 해야 될 거, 이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서로 지금은 너가 해 하면서 이게 배구하듯이 상대방 네트로 넘기는 모양새가 좀 네,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이 사실상 이 문제를 너무 좀 지나치게 이끌어오는 것은 모양새가 좀 안 맞죠. 어떻든 여수시나 여수시의회가 현재 그동안에 왜 손 놓고 있었는지, 손 놓고 있는 거에 문제점들을 서로 간에 좀 논의하게 만들고 또 비공개적으로 해야 될 것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각각의 주장과 내용이 뭔지를 공개 토론회에서는 말 못한 영역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중재안도 뭐 시나 시의회가 내보게 만드는 이런 과정들, 그리고 총합되고 합의되면 그때서야 토론회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툭 던져버리니까 한쪽 을 지역구 국회의원은 반대해버리니까 이게 무산될 수밖에 없는 구정이고요. 또 이 기간을 정해놓았다는 것은 기간 안에 합의 안 되고 또 논의해야 될 게 많은 거거든요. 시민사회에서도 물론 이건 반대지만 반대에 따른 여러 가지 입장과 내용들도 조율을 하면서 토론회라든가 비공개 내용들을 어떻게 할지 의견 수렴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뜻은 좋았지만 결과나 추진 방법이나 이 과정이 결국 엉성해서 토론회는 무산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까지 내용들을 좀 업데이트해드리면 주차장 조례 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주민 발의 조례가 시의회 앞선 임시회에 나왔었는데 무산이 됐습니다. 상임위 자체에서 이제 무산이 됐고, 또 의원 발의로 본회의로 올렸습니다만 기준이 안 맞아서 올리지 자체를 못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와중에 이 두 분 국회의원 그리고 여수시장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 간의 내용이 가지고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석 총장님?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 차례 이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뭐 2,000세대가 넘는 그 민원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문제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라고 상임위에서 생각하는데 부결이 됐다는 거죠. 부결이 됐다는 거죠. 예. 뭐냐면 이 문제가 지금 여수시 또는 뭐 이렇게 합의서를 써서까지 해결해야 될 문제인가라고 하는 좀 의문이 좀 생깁니다. 예. 일단은 이걸 통해서 예를 들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여기 보면은 조례화하기 위해서 8월 1일 4일 사이에 뭐 시의회에서 의무실을 개최한다라고 하는 이런 합의문이 시의회 그 의회를 그 개최하는 것은 사실은 뭐 의회 의장 단독으로 열리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의원들과 협의 끝에 열리는 과정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안까지 국회의원들까지 서로 나서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이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나서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좀 걱정스럽고 이 합의 내용을 따져놓고 보면 시민들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그 웅천형 생활형 숙박 시설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이미 모두가 다 알고 있고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 어떤 조례를 만드는 주체는 시의회 의원들이란 말입니다. 시의회예요. 그리고 그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도 시의회가 심사숙고한 끝에 결국 이렇지만 이러이러한 뭐 어떤 그 생활형 숙박객 관련된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관련된 문제는 좀 통쾌하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면 의회의 역할로 이 문제를 해결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마치 굉장히 종속적으로 좀 의회를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저 시의원 해본 입장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 아닌 다른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는가라고 따져놓고 본다고 하면 굉장히 급하다. 누군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급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김대희 총장께서는 이 문제 관련된 뭐 대토론회랄지 이런 것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입장이었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저는 아니다. 이건 굉장히 숙고가 필요한 것이고 시의회에 딱 이거 역할을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 합의서는 굉장히 좀 의외의 절차다라고 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행할 경우는 사실상 여수시나 시의회가 주도해서 나갈 필요는 그렇죠. 있어. 예. 물론 이제 정당은 그 정당 책임 정치라는 게 있어요. 책임 정치가 있지만 어떻든 이게 정당 내에서도 가불간에 조율이 안 된 문제를 가지고 푹 던지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국회의원님들은 지역위원장님들 뒤로 빠지는 거고 시의회나 의원들이 직접 시민들의 찬반 의견을 들어보면서 그러면 현재 행정 정치들이 어떻게 행정 사항들이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또 잘못이 있을 경우는 집행부 잘못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문제 제기와 대안점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요. 어떻든 뭐 토론을 통해서 다양하게 어떤 방식과 내용 문제점들을 인식하는 건 좋은데 이 공개적 토론회 이전에 발밑에서 다양한 물밑 작업들이나 이해를 듣고 내용들 조율하고 이 과정도 시간을 좀 든든히 줘야 되는 측면이 좀 있긴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놓고 보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상임위에서 1차 부결됐어요. 그러면 상임위원회 내에서의 공청회라고 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를 통해서 공청회를 대토론회를 열면 되는 건데 이렇게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좀 앞장서 버리고 시장이 이렇게 합의문을 만들어 버리면 의회가 의회 역할을 하기가 되게 축소돼 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돼 버린 거죠. 그러면 결국 누가 책임을 져야겠어요? 여기에 합의서를 사인한 사람들이 결국 이 문제와 관련된 중점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내용을 놓고 보면 시민들이 의견을 수렴해야 되잖아요. 네. 토론회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여론조사를 한다는 거죠. 그 여론조사 비용은 누가 내겠어요? 결국은 또 시가 낼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에 대한 문제도 있고 막 이런 문제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주민들이 원했던 것은 한 차례 좀 토론회를 열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라는 거였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정치적으로 해내면서 의견 수렴한 결과가 다음과 같으니 이것을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달라. 그렇게 해서 조금 그렇게 중진을 모아가야 되는데 너무 급하다. 이 합의서를 쓴 사람들은. 제가 아쉬운 대목은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기간이 충분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합의서에 나온 분들이 당장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뭐라도 당장은 해야겠는데 그렇죠. 안 하면 네. 진짜 큰일 날 것 같은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나온 것이라면 그 전까지의 정치적 행위는 뭐가 있었느냐라는 것이 일단은 좀 아쉬운 대목인 것 같고 그러면은 이게 누구 하나 지금 다 부담스러워가지고 쩔쩔 매고 있는 분위기 양상이란 말이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정책이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특혜냐 아니냐라는 문제까지 나오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씌울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오픈해야죠. 그렇죠. 공론화해야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공론화해야 돼요. 주민들도 특정한 또 누군가에 의지하면 안 되고 주민들 의견을 공론화해야 되죠. 이게 예를 들어서 그 관련돼서 이런 생활형 숙박시설과 관련해서 지원하게 됐는데 그것이 다른
숙박시설 이외의 시민들이 봤을 때는 특혜라고 여겨지는 문제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공론화가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대희 총장께 30초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든 이게 뭐 1년 넘게 행정이 이제 손 놓고 있다가요. 거의 한 2달 남겨놓고 이제 결국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참 어떻든 이제 많은 시민들은 이게 특혜다 아니다 논쟁이 있지만 어떻든 뭐 지역의 정치권과 행정 영역이 계속 물밑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조율해 나가는 모습은 일단 긍정적이다. 하지만 그 주체는 시의회나 여수시가 되어야 한다. 맞아요. 그리고 이 다양한 반대 의견, 찬반의 의견들이 충분히 숙고되는 이 과정들, 이 뭐 저는 그렇게 좀 이해가 하고 싶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대로 100%가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 민원은 반드시 해결될 겁니다. 근데 공론화해야 된다. 그것을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YMCA 토론 이번 주 이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